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재판 쭉 지켜보고 예. 계신데요. 네.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어느 정도 뭐랄까 법감정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관적으로 본다면 네.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까 최진영 변호사 얘기했듯이 예. 삼성과 롯데 판결에 있어서 약간의 불균형을 느껴질 수 있는 그거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뭐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지난번 삼성의 재판이 공정했느냐 또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또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종범 전 수석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관련해 청탁을 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삼성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없어서 그게 예. 비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또 삼성이 더 많은 돈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 뭐 예를 들면 코어스포츠에 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승마 지원을 한다거나 말을 사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나오고 또 롯데 신동빈 회장은 저렇게 법정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생깁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저도 그 말 선고를 듣자마자 그 생각이 났는데 다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무죄 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이제 구속되는 거하고 또 처음부터 구속돼서 구속 기간이 벌써 1심해서 거의 1년이 넘은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이 그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1심 선고하면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오늘 바로 수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항소심이 이제 결국 수감된 때로부터 또 6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선고를 돼야 되는데 네네. 결국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정 변경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한다든가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신동빈 회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 가서는 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형을 선고했는 게 구형이 4년입니다만 실형이 2년 6개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를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해서 네.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것은 1심에서 구속돼서 항소심에 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같은 기자들은 이렇게 이제 큰 사건 또는 그 재판이 있으면은 그 기사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 제일 그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제 순서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최순실 씨 징역 20년형 중형이 선고됐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안종범 전 수석 역시 중형이고, 그다음에 꼽는다면은 계속 그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되었던 삼성의 뇌물 부분의 액수,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판단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이 관심인데, 자, 그 부분에 오늘 법률적인 판단의 그 의미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진 것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200억 이상 이렇게 됐다가 결국 인정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금액 이외에 요구하고 약속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정이 돼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징하거나 벌금하는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여기 오면서 봤더니만 무죄의 취지로 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1심 최순실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한 달 정도 미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외면적으로 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좀 더 보기 위해서란 취지로 좀 읽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전체적인 삼성에 관한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보다는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했는 내용을 상당 부분 흡수해서 했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물론 36억이고 이번 또 이 최순실 씨 부분에 있어서는 72억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큰 수백억에서는 확 줄었는 그런 부분이 항소심 부분에서 어떤 조금의 좀 가중점을 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전체적인 큰 틀에 봐서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한 50점은 뭐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한 70점은 받았다. 70점 내지 80점 정도는 안도하는 반면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판결 선고로서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 그 상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라고 할 때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낼 수 있었을 건데 오늘 법정 구속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네. 완전 날벼락이고 초상집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지난 2월 5일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와 연장선에서 또는 비교하면서 이번 공판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었는데요. 판결이 엇갈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노트 36건, 그렇죠. 그 뭐 사초라고 특검 평가했던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달랐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판결에서는 그걸 증거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특히 네. 1심에서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 인정을 안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국민들이 이번에는 다시 또 간접적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첩이 사초라고 할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다 메모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또 신동빈 부회장을 만났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인정되는 순간 뇌물이나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걸 인정을 안 하면서 많은 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버렸고요. 이번에 다행히 재판부가 이 부분을 간접적 증거로 인정을 하면서 예. 안종범 수첩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징역도 저렇게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종범 수석 부분에 좀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똑같은 증거도 이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증거 능력이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안종범 전 수석의 본인의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변호사님 직접적인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그 보여드린 화면이 안종범 전 수석이 재판 마치고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후송차에 오르는 안종범 전 수석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심경일지. 자, 표정은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 후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그렇습니다. 그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으로서 본인은 비극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63권짜리의 이제 수첩이 이와 같은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됐고 상당 부분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자백을 했다라고 해서 선처를 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 기대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기대가 무참히 오늘 꺾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김세윤 판사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부패 전담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재판부보다도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대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6년 구형에 6년 선고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그 법정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역할이 컸고 또 법정 태도도 불량하고 전체적인 죄를 인정하지 어떤 보면 부인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했는 것 같은데 예, 반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 가서 좀 더 본인의 진술이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안종범 전 수석의 얘기가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종범 수석의 이 63권짜리 이 그 수첩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에 따라서 그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와 같은 증거의 능력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1, 2심 엇갈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정리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것은 최순실 씨가 이제 법정을 나와서 구치소로 다시 돌아갈 텐데 자 어떤 모습일까, 어떤 표정일까일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그야말로 복사판이라고 할까요? 그 직접적인 바로미터인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지금 접했을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됐던 선고 공판이 조금 전 끝났고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법률가들의 해설 들었고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님 두 분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